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이야. 신났다. 너무 신났는데 오늘. 아니 요즘에 뉴스에서 경기가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뭐 치솟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도 재테크 좀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세 분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네. 그 일적으로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 왜 내가 여기에 투자를 안 했을까? 뭐죠? 달러. 달러. 달러를 내가 1,390원대 바꿔갖고 나가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리고 지금 최고치잖아요. 거기. 예, 그쵸, 정말 그쵸. 최고일 때 나가서 정말 알차게 쓰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재테크라고 하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금. 그리고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달러가 많이 올라도 선배님이 외국 갔다 왔을 때 비싼 가격에 달러를 구입해서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진작 알았더라면. 맞아. 이거 진짜 찐 표정이거든요. 찐이야, 찐. 조금씩 쟁여놔야 돼. 찐이야. 야. 이걸 어떡하지? 와, 진짜 얄밉다, 이거 한테 진짜. 지워 박을까 그냥? 알아요. 이마에 꿀밤 재택 한번 해줘. 재테크 참어 좀만 달러. 아니 근데 라떼 세대 재테크 수단으로 금, 뭐 말씀하신 달러가 있다면 이 MZ 세대에게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뭐지? 신발입니다. 신발이요? 슈즈. 우와. 희귀 운동화를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재테크, 이른바 슈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신발 한 켤레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우와. 합니다. 최근 이런 슈테크 열풍 현상만 봐도 신발은 이제 그저 착용하는 의복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신발은 시대에 따라서 모양뿐 아니라 그 의미와 기능까지 변화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바로 이 신발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내냐고. 신발이 그러겠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소영 씨가 그 신발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네. 또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잠깐 벗고 와야 되거든, 한 짝을. 그렇지. 한 짝을 던지고 오거든. 이거 주워서 그 이거- 신발 주인 누구세요? 이러면. 저기요. 너 괜히 못 들은 척 딱 쫓아오게 하려고. 여기요. 그래서 언니 신발 한쪽에는 항상 번호가 적혀 있다라는 소문이 오, 있어요.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잘 살린다 싶었는데. 한 수 배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요. 우리 일단 밑창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보자요. 자, 그럼 신발의 역사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여자들의 작업 방법을 지금 저희가 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VCR. 싹스! I need these fixed, you man. Sure. And I'm gonna need them tonight.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 영화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한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를 담은 코블러라는 영화입니다. 와 재밌겠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의 주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라면은 당장 이제 전지현 씨나 아니면 김태희 씨의 신발을 빌려 신을 것 같은데. 괜찮네. I could be anybody I want. 인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뛰기 위해 신는 의복 신발. 최초로 만들어진 기능적 목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적, 경제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신발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기원전 약 3000년에서 1200년까지 인류의 대부분은 맨발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발은 생필품이 아닌 권력의 상징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대에도 신발이 있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요.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아시죠? 네, 식물 파피루스 잎을 꼬아서 만든 널빤지 형태의 샌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존하는 신발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신발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은 어떤 거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발은요. 기원전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조선 시대의 신발입니다. 고조, 예.
가죽 장화에 청동 단추가 장식된 형태로 역시 일반 백성이 아닌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병사가 신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고조선에도 신발이 있었지만 역시 그 아무나 신지 못하는 그런 고급화였네요, 그죠? 그렇죠. 야, 저 시대에는 그 안테나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난 진짜 맨발로 뛰어다니기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발 아파잖아 그러면. 근데 뭐 발바닥이 두꺼워졌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쵸.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면서 키가 커졌겠죠. 오! 그러면 또 기분이 좋겠지. 내가 키가 꿀팁이네. 커지니까 다리가 길어졌을 거 아니야. 이야. 그러다 보면 딱 보니 어이구 저 총각은 아주 다리도 기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졌겠지. 네,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자고요. 아유 네. 다행이네요. 지금 당장 신발 벗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후 우리나라 신발의 발전 역사는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삼국시대에는 무려 금으로 제작된 신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네. 나주 다시면의 보감리 고분. 이 지역 고분군에서는 금동 신발이 다수 발굴되었는데 금동관이나 환두대두와 함께 나란히 발견돼 토착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는 물품임을 알게 한다. 저 당시의 시는 약간 과시용이긴 했네요. 백제 무령왕릉에서는 특이하게 압정이 달린 금동 신발이, 신라에서는 화려한 황금의 금동 신발이 발굴돼 주목을 끌었다. 야, 저 신발은 신고 다니다가 깡패 만나면 바로 뺏기겠네. 그러게요. 네, 저스트 뚜이 신발도 신고 다니면 옛날에 뺏기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문헌에 보이는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부여 사람들은 신발로 발목이 짧은 형태의 가죽신인 혁탑을 신었다 하였고 마한의 경우 가죽신을 신어 민첩하게 다닌다 하였다. 또한 후한서에는 배로 만든 두루마기에 집신, 즉 초리를 신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지금 우리는 더운 여름에 샌들을 신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신발을 신잖아요. 과거에도 날씨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신었는지 그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가 영토가 남북으로 길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기후가 많이 달랐는데 과거에는 기후에 따라서 생활 방식까지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신발의 모습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 다르구나. 사냥을 자주 하여 짐승의 가죽이 풍부하고 자주 말을 타야 하는 수렵 문화의 북부 지역에서는 가죽신을 발전시켰고 야, 말을 타거나 사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튼튼한 신발이 필요했으니까 저런 신발이 발달했겠네요. 네. 말을 적게 타고 가죽 제품이 적은 남쪽 사람들은 벼농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지프로 만든 집신을 발전시켰다. 환경에 따라서 다 제각각 잘 맞춰서 만들었네요. 보통 추운 북방 계열 문화로 장화처럼 신목이 발목 위로 올라간 긴 신발을 화라 하였고 따뜻해야 하니까. 기후가 따뜻한 남방 계열 문화로 신목이 짧은 신발을 리나 헤라 하였다.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신발 형태가 존재한 것 같죠. 우리나라 신발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그 두 가지 형태의 신발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신발의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북방계의 그런 그 유목 생활에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농경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신목이 짧은 그런 납작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두 가지 형태의 그 문화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삼국시대에는 일반 백성들도 그 지역의 날씨와 생활 방식에 적합한 신발을 제작해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 또 해 등으로 불리던 이 전통 신발은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이용됐다고 합니다. 네, 또 조선시대에는 기후나 생활 방식뿐 아니라 때와 장소 상황, 즉 TPO. TPO 에 따라서 중요하죠. 신발을 다르게 신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유교의 성리학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조선은 사회적 지위가 구체화되면서 신발 또한 계급별로 때에 따라 규정했다. 경국대전 예전의 화해를 보면 백관들의 관복 제도가 공표되어 있는데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품기가 있는 벼슬아치를 보면 조복과 제복에는 흑피해를, 공복, 상복에는 흑피화를 신게 하였다. 신분제에 따라서.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생활에서도 관원 상제에 따라 사용되는 신발이 각각 달랐다. 특별한 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주로 낮은 해를 중심으로 신분과 남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다. 우리가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집신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네. 이것만 봐도 과거부터 신발이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콕 집어서 집신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듣는 집신 기분 나쁘게 아주. 그럴 수도 있지. 진짜 화가 많이 나네요. 그건 아마도 집신이 그 시절에 가장 대중적인 신발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그 슬리퍼도 제 짝이 있다. 아, 맞아, 조리도 맞아. 제 짝이 있다. 맞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이 바로 집신이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듯 조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신을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집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신발이었다. 가볍고 편하잖아요. 오래 신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죽에 비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서민들과 양반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오, 저렇게 자기 발 모양을 해가지고. 집신이 널리 애용되다 보니 집신도 세분화됐는데 보통 고리 4개인 경우를 집신이라 했고 고리 6개인 경우를 미투리라 하여 좀 더 정교한 집신이 활용되었다. 아니 집신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이, 저도요. 사실 집신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막 좀 편리성을 자기가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맞아. 선배님은 그러면은 집신 어떤 거 신고 다녔어요? 아, 내가 집신을 신고 다녔다고? 직접 까가지고 만들어 신고 다니셨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그렇지. 이거 네. 집신 아니야? 이거 원래 사실 색칠한 거지. 색칠한 거요? 역시. 좋아 보이는데. 집신으로 만들었냐? 아니요. 소리가 쫙쫙 나는데. 아니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 신발들은 그야말로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든 그런 신발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들은 거의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신발을 공장에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발 회사는 1919년 설립된 대륙고무공업 주식회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국산 고무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무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 값이 너무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쉽게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군요. 맞아요. 1920년대 우리나라에는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가벼운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진 고무신이 대량 생산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무신이 대유행한 것이다. 아니,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신발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저 때부터 시작점이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고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니까 물에도 방수가 되죠. 가격도 싸고 또 착용감도 굉장히 가볍고 내구력까지 좋으니까 급격하게 전통 신발, 특히 그 가죽으로 만든 가신을 찾는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자, 이후에 이 고무신은 온 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신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무 공장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고무공업은 옛날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지에서 꾸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6.25 동란 후 국민경제 재건이 무엇보다 하일성 요청됨에 따라서 전국 각 고무신 공장에서는 각종 고무 제품의 단독의 발전을 거듭해서 하루 평균 고무신 15만 켤레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무신의 원료인 생고무를 각종 약품과 배합을 하고 고무 홀련기에서 홀련을 해서 화문부에서 화려한 화문을 만든 다음에 재화부에 넘어가서 숙련된 수많은 여공들이 가지각색의 고무신을 한 짝씩 한 짝씩 만들어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제품이 된 고무신은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고무신을 만들던 기업들이 이제는 운동화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고무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세와 더불어서 신발 산업도 크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수출액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근세 한국인의 신발은 집신과 미투리 그리고 나무로 만든 신발과 가죽으로 만든 신발들이었으나 1919년 이후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고무신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저것도 예쁜데. 아득한 옛날 삼국시대 이전부터 신발 문화를 향해온 우리 민족은
이제 고무신 대신 운동화, 구두 등으로 계속해서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는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왕자표 고무신을 만들던 국제 상사가 여러분 다 아시는 프로스펙 네, 이렇게 되고요. 동양 고무 화승이라는 회사가 르까응라는 브랜드로 말이 안 나오네요. 다시 태어나면서 당시에 인기를 끌던 나이응, 아디다응과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아유, 야, 아니 뭐 사실은 그때 수입 브랜드의 그 운동화가 인기가 많긴 했어요. 그런데 국산 브랜드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또 우리 또 국산 그쵸. 그 애국 마케팅 그쵸. 그런 게 있어. 근데 김광선 선수가 88 올림픽 때였을 거야. 프로스펙 땡을 딱 신고 말이죠. 그게 또 신발이 좀 길어서 빨간색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메이커가 잘 보이거든. 그거 신고 그 코털에 김광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그냥 그때 그 운동화가 얼마나 많이 팔렸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금메달 운동화. 실제 1994년에 프로스펙땡 매출이 나이땡의 2배였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운동화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자주 신기도 하는 이 하이힐. 요거는 또 언제부터 신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소영 씨나 저한테 없어서는 안 돼. 그쵸. 필수템. 필수템. 이 하이힐은요, 생각보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또 재미있는 탄생 배경도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단순히 굽이 있는 신발이 아닌 특별한 나를 표현하는 도구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이힐. 단순히 굽이 있는 신발을 하이힐로 본다면 그 기원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테베 고분 벽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오늘날 하이힐의 시초는 15세기 무렵 슈피네라는 신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과 같은 힐이 아닌 앞뒤 굽이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오, 보기만 해도 발목 시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특이해요. 야, 신발이 저렇게 생기면 걷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럼 못 걸을 것 같은데? 중심이 뒤로 쏠리는 순간 바로 이제 꽈당 하는 거죠. 저거 신발은 그냥 서서 약간 관상용으로. 맞아요. 15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하이힐의 모양이 저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궁에 화장실이 없었기, 배설물이 마구 널렸기, 널려진 배설물을 밟기 싫었기. 위생 개념이 희박하던 중세시대 온갖 오물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신발이 바로 오늘날 하이힐의 원조인셈. 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네요. 그러네요. 그랬구나. 정말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변기가 있었더라면 저는 하이힐 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네, 변 때문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게 다닐 수 있는 게 다 똥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때문이야. 근데 저런 하이힐도 아무나 신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럼요. 귀족들만 신을 수 있었대요. 이럴 귀족들만요? 네. 이런 변이 있나? 아니 그럼 귀족 아니면 변을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피하면서 다니구나 이런 거. 귀족들도 너네들도 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높은 신분의 귀족들만 착용할 수 있었다는 당시의 하이힐. 바닥의 높은 굽으로 인해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 혼자서는 구두를 신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용성 없다, 그렇죠? 신분에 따른 굽 높이의 제약까지 있었다고 하니 당시 높은 구두 굽은 신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였던 셈입니다. 굽 높이에 따라서 그럼 오늘 이제 소영 씨와 제 굽 높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신분이 조금 더 높은 거네요. 귀족이네. 예.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굽이 높았던 거잖아요. 신분 높은 여성은 연애도 못했겠네. 아니 웬만한 남성들이 다 자기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런데 중세 시대 하이힐이 꼭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귀족들이 과시를 위해서 신었던 패션 필수템이었거든요. 이야, 아니 그 구배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나 이제 지나가다가 그 개업식 현장에 삐에로 아저씨들 있잖아. 나 그 아저씨한테 잘할 거야. 난 잘할 거야. 당신은 이 시대의 귀족. 저기 위에 있잖아요. 키 2m 한 60, 70 되시죠? 나는 물어봐 볼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 왕이나 양반들이 하이힐 신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하이힐이 등장을 했을까요? 나 궁금합니다. 조선 후기였습니다. 외국의 여러 신문물이 들어오던 시기에 이 하이힐도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하이힐이 처음 들어온 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신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무렵.
당시 신문물에 대해 넓은 포용과 이해를 가지고 있던 고종 황제 때 고종! 반발령과 함께 신문물 중에 하나로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넝을 피하는 용도나 신분의 상징으로 하이힐을 신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늘씬하고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1960년대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이 미니스커트와 함께 이 하이힐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콤보로 다리가 길어 보이기 위해서 위에는 짧게, 밑에는 이제 길게. 1960년대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의 멤버이자 우리나라 패션계 원조 아이콘 가수 윤복희 씨. 그녀의 또 다른 수식어는 바로 대한민국 미니스커트 1호. 그녀의 영향으로 전국 방방곡곡 젊은 여성들의 치마 길이는 점점 짧아졌고 매끈한 각선미를 살리기 위해 여성들은 점점 더 화려하고 다양한 하이힐을 원하게 됐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화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셨어. 그런데 저 당시에는 하이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여성들이 높은 굽에 하이힐을 신는 문화를 지탄하는 기사가 자주 쓰이기도 했어요. 잠깐만. 아니 호흡기병이 하이힐 때문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예? 무슨 얘기야 이게? 야, 아니 뭐 어디 무서워서 뭐 하이힐 신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후에도 새로운 패션 트렌드와 함께 기성세대를 경악하게 하는 신발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경제성장기의 정점이었던 90년대 중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값비싼 수입 운동화가 유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트래블 폭스, 에고스, 트루스 RD 모두 10만 원이 넘는 수입 외제 운동화지만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수입 외제 신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이제는 한반에 평균 20-30명, 많게는 50명가량이 외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어, 멋있고. 그러니까 남한테 튀니까 아, 튀니까 좋다고? 그 니네가 안 보이잖아. 그 니네 부모님, 뭐 아빠, 엄마가 볼 거 아니야. 왜 당당하면 얼굴을 못 돌리는데? 네가 당당하면 얼굴을 돌리고 인터뷰를 써야지. 저 가시나 지금 40대 됐다. 옆에 친구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나 10만 원이 넘는 신발을 쉽게 사주려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신발을 훔치거나 다른 학생의 신발을 뺏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는데 서로 막 신으려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네, 없어져요. 뭐 훔쳐가는 거는. 이거 가다가 깡패한테 걸릴 때 이걸 탈. 그때 그래서 신발 뺏는 그런 깡패들이 많았어요. 맞아. 이 같은 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외제 선호 풍조와 갖고 싶은 물건은 훔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보자는 그릇된 의식이 이들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시절에 생각나는 또 다른 신발 있으세요? 저 때는 그 바퀴 달린 신발이 또 유행했었거든요. 세븐 씨가 신고 나와서 맞아요. 동의 때문에. 힐땡땡이라고. 그렇죠. 그 신발이 너무 유행을 해서 남자애들이 많이 신고 다녔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 그 세븐 씨 때문에 이렇게 인기 유행해가지고 많았어. 돌아와줘 말지 않다면 이거 하면서 쫙 이게 모자 쓰면서 이렇게 딱 내려쓰고 앞으로 쫙 가시잖아. 실제로 그 힐땡을 잘 타는 친구들이 또 인기가 실제로 많았어요. 맞아요. 그랬구나. 멋있지. 그 친구들이 그걸 탈 때는 항상 이제 걸어오다가 갑자기 뒤꿈치 딱 하면서 샥 하면서 앞에서 한 바퀴 돌아줘요. 맞아요. 그러면서 딱 멈추고 나서 이런 표정. 네, 맞아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그럼요. 느끼했냐 나. 초등학교 때 좀 해. 200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신개념 신발, 이 힐리스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뉴스로 한번 만나볼까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아니, 진짜 저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진짜 인싸템이었어요, 인싸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바퀴 달린 운동화 가지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가지고 있다. 학생 37명 가운데 15명이 바퀴 달린 신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원 갈 때 타고 친구들이랑 놀 때 자주 타요. 쫙 내려갈 때 왠지 이렇게 스릴감이 느껴지는데. 지난해에만 30억 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와, 진짜 엄청 팔렸네요.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죠. 빨리 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점프하는데 움직일 때 좀 불편하고요. 더워가지고. 특히 이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닐 경우 무릎과 허리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바퀴 달린 신발은 신발이 아닌 레저용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발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와 같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넘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손목이나 팔목, 심지어는 머리 같은 데를 손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바퀴 달린 신발 때문에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장비를 꼭 하고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패션과 레저의 기능을 더해왔는데요. 이제는 신발에 과학이 더해져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촉각 센서와 LED를 이용해 올바른 걸음걸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신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이 신발은 힘 또는 압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촉각 센서와 빛을 발하는 LED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보통 올바른 걸음걸이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 발의 중앙과 앞부분이 차례대로 닿아야 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바르게 걸으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색깔만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보행 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 힘의 압력에 따라 다양한 색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보행 쪽이나 아니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스마트 신발이 출시되면 그 앞으로 신발의 역할이 더 커지겠네요. 그죠? 국내에 특허 7개를 출원한 이 기술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은 물론 보행 조정과 야간 안전 보행 등 생활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신발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한 몸처럼 붙어있는 신발이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와 의미를 갖고 있는 줄을 몰랐네요. 네. 미래에는 또 어떤 신발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 하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발에 꼭 맞는 맞춤형 신발처럼 여러분들의 추억에 꼭 맞는 라떼 토크를 많이 준비할게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아니, 나 오늘 그 신발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고무신 나왔잖아. 고무신 거꾸로 신어봤죠? 아, 저는 신어봤네. 신어봤어. 예진아 끝까지 얘기했어야지. 됐어. 군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군인을 안 만났겠지. 대학생을 만났는데 군대를 갔겠지. 군대를 보내본 적이 거기서 없어요. 뭘 보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군대를 보내본 적이 없고. 두 분 원만한 화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친구들이 그걸 탈 때는 항상 이제 걸어오다가 갑자기 뒤꿈치 딱 하면서 샥 하면서 앞에서 한 바퀴 돌아줘. 맞아요. 그러면서 딱 멈추고 나서 이런 표정. 네, 맞아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럼요. 했냐 봐. 초등학교 때 좀 해.